세계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2차 대전에 전성국인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민족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유럽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전범국들이 독일을 동서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요원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도 아니고 일제식민지 36년을 거치면서 독립됐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독립국가로 설립되어야 되는데 국제정치의 희생들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사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아무도 국제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먼저 통일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독일이 불가피한 동독 주민들, 시민들의 자유의식 그리고 평화의식에 따라서 동서북이 급속도로 90년도에 통일되었는데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는 35년이 지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란된 상태로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를 국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러한 힘든 통일 환경 속에서도 북한이 또다시 통일 환경을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작년 연말 금년초에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두 개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전쟁 관계에 있는 교전국가의 두 개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앞으로 모든 군부들은 전쟁 준비에 철저히 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남한 정부에 있어서 뭐 진보 정부를 하든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 하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두 개 제도를 통한 분리연방제를 실현하기 힘들어서 이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통한 통일로만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북한이 금년 초에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에서 김정은이가 헌법을 개정해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그 헌법 속에 통일이라는 말, 민족이라는 말 이런 표현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력을 충동해서 남한을 점령하고 파괴해서 북한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과거에 하나의 조선 논리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기조가 이제는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에서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 두 개의 나라를 했던 것은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줄곧 하나의 조선 논리에서 남한과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그래서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조선 논리를 했었고 90년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하자고 할 때 김일성은 반대를 했습니다. 유엔에 두 개의 나라로 우리가 가입하기 되면 영원히 두 개의 나라로 분단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멀어진다. 그때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총리회담을 하면서 그 절충안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남북한은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통일을 제한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독자적인 국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였습니다. 그것은 1972년에 동서북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서독이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 독일민족도 두 개의 나라로 사실상 있지만 독일 동독과 서독은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제한하는 특수관계다. 이런 논리에서 김일성이가 동의를 하고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김정일도 김일성이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조선 논리에서 남한과 계속 경협력도 하고 또 남한 사이에 북한과
연대될 수 있는 세력들을 키우려고 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추구했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권력의 뿔을 뿌린 소위 말하는 백두협동의 권력의 뿌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동안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조선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두 개의 조선 논리로 내면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두 개의 나라를 선택한 것은 외국 전문가들도 어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내부적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절박하다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항상 남쪽은 분열이 되고 대목을 하고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들이 베트남 같은 방식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그동안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남한이 그렇게 분열될 것 같더니 남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자유를 바라보고 민족 간의 교류가 되면서 북한 사람들, 특히 북한 청년들의 사상이 이해되면서 이러다가 우리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북한의 이념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쪽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자기 체제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생각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신냉전 체제로 가면서 특별히 북한의 경우에 과거에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해서 북한을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세계 슈퍼파워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국가 체제로 간다. 이러한 다국가 체제에서는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과 한편에 되면서 북한 체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이제 국제정세는 신냉전 체제이고 국제정세는 다국 체제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러시아를 잡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나라의 논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은 북한 체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일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문가들은 아니다. 북한이 두 개의 나라가 하는 것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게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을 공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탱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해놓고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군사적으로 더 강하니까 자기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핵무기를 동원해서 남한을 점령해서 통일시켜 나가겠다 하는 공세적 명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수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국경을 만들었다는 공조를 하면서도 또 때로는 유사시에 남한대 문제가 생기면 북한은 같은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남한을 공격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등장해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던 하나의 조선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 2015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양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김정일 때도 평양 시간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만들어놨고 북한도 한때는 우리 남한 보고 우리를 좀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좀 조용히 살도록 해다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는 북한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등장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이제 북코리아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내면적으로 그 당시에 북코리아 정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금년 취하동을 때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라. 이제 북한 헌법에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도 주권의 영역을 늘리고 북한의 경우에 헌법에 통일이라든지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청년들에게 사상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발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패턴은 사실은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에 동독이 소독에 대해서 했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동독도 처음에 시작한 헌법에다가
독일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고 동독문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반, 70년대로 되면서 서독의 경제가 동독의 경제는 훨씬 앞서가면서 체제 경쟁에서 선택하는 줄로 가는 점이 있었고, 이건 아니다. 이제는 독일 민족은 한 민족이지만 나라는 두 개 국가다. 이렇게 동독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독일 민족이지만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원년이 다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도 그와 같은 위험을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국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는 독일 민족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두 개 민족 두 개의 국가다. 서독은 부르주아 민족의 자본주의 국가이고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다.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동독에서 동독 주민들 청년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10년의 세뇌교육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 스스로도 우리는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우리는 남한하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다 하면 통일의 생각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김일성이 있었을 때도 김정일 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남한하고 민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두 개의 조선, 두 개의 나라, 그리고 그것까지 고쳐지게 된다면 북한의 경우는 통일의 생각은 멀어질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굳어지면 우리에게도 젊은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통일할 필요가 있냐 하면 통일의 영혼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일부 학자들이 우리도 두 개의 국가를 해야 된다. 북한의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면 우리도 두 개의 국가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또 많은 토론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사 두 개의 국가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로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두 개의 국가 논의는 남한 내 전문가 사이에도 별로 영향력이 없게 됐습니다. 가을에 19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프란트 수상, 우리의 경우에는 햇볕 정책을 주장했던 서독의 프란트 수상이 사실상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서로 관계를 예국으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동독에서는 뭐라면 서독의 수상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했다. 그리고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서로 내전 발생하지 않은 말제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동독은 서독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 상황간에 상대방에게 예교관을 대신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서독은 끝까지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국제사에서 활동하지만 우리 동독과 서독은 서로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고 예고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교관, 대사관을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상주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경우에는 동서독 관계를 예무성에서 관여했지만 서독에는 내독 관계에서 예무성이 아닌 내독 관계에서 취급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하듯이 서독은 내독 관계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는 두 개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대남 관계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외교성에서 하지 않고 통전부, 통일전사부였는데 김정은이가 지시해서 통전부를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남 관계 사업하던 조국 평화통일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남북 관계에 했던 모든 동남 경제 협력국이라든지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이 남쪽에 자기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연합체 조국통일국민정연합 북측 대표국, 조국통일본청년연합 북측 대표국, 민족화해협의회 이런 것들을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문제는 외무성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군부라든지 당에서는 대적국이가 조상국에 대해서 필사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비록 우리의 관계를 원하나의 관계로 설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의 조선 논리, 하나의 민족 이렇게 통일을 지향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라고 서독의 끝까지 그 주장을 논리를 갖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독 중심대로 통일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동조를 할 것이면 우리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나의 나라다,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거의 젊은 세대들도 통일해야 된다는 비율이 보통 70%, 80%, 6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50% 미만입니다.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태생적으로 분단 체제에 태어나서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자기들 생활은 아무리 지장이 없어요. 기성세대들은 실학년도 있고 어릴 때부터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지 통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강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통일 반드시 할 필요 없느냐.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통일할 것이냐. 통일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이런 생각이 강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했을 때 우리도 두 개의 나라로 통제해준다면 특히 우리 젊은 세대 더더구나 통일할 필요 없다 굳어질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남쪽 출신 청년들하고 북쪽 출신 청년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 해가지고 한 20명 가지고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의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고 통일의 꿈을 키워주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북한 출신 우리 대학생 청년들 남쪽 출신 같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통일의 꿈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왔다가 분단의 현실을 보고 또 통일에 대한 이틀 동안의 세미나 강의도 듣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통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뀌는 것을 보고 보람 있는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통일 문제보다는 젊은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각 교계라든지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달라진 것이지 젊은 세대들이 전부가 예컨대 한 80%가 통일할 필요 없다면 절대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미 통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 분단 세월이지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의 조선론이 그리고 전쟁 중에 말에는 첫 번째는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는 평화 통일을 포기하고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문제라든지 또 평화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천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